저는 상담실과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머리카락 때문에 웃고 울던 순간들을 참 많이 기억합니다. 머리를 감을수록 더 빠진다는 불안,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냐는 체념, 그리고 다시 자라나는 머리숱을 보며 눈물이 글썽이던 순간까지요.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직접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탈모 관리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 합니다. 불안에서 시작해 희망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감을 때마다 수건에 잔뜩 묻어나오면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감는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뜨거운 물 손톱으로 긁기, 샴푸를 직접 두피에 짜는 습관이 이미 얇아진 두피를 더 크게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감는 방식은 대부분 젊었을 때 배운 습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두피와 모발의 상태가 달라졌는데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두피가 더 얇아지고 민감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정혜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4세인 그분은 평생 같은 방식으로 머리를 감아 오셨습니다. 뜨거운 물로 시원하게 감는 것이 깔끔하다고 생각하셨고 손톱으로 두피를 긁어내듯이 감는 것이 더 깨끗해진다고 믿으셨습니다. 샴푸도 직접 머리에 짜서 발라주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70세를 넘기면서부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머리를 감은 후 수건으로 닦을 때 수건에 붙어 나오는 머리카락의 양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빗질을 할 때도 빗에 걸리는 머리카락이 많아졌고 베개에서도 머리카락을 자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머리 감은 후 두피가 따갑고 붉어지는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샴푸 때문인가 싶어 여러 제품을 바꿔봤습니다. 순한 제품, 비싼 제품, 탈모 전용 제품까지 시도해봤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품을 자주 바꾸면서 두피가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탈모의 원인이 유전이나 호르몬 변화도 있지만 잘못된 세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과 강한 마찰이 이미 약해진 두피를 더욱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꾼 것은 물의 온도였습니다. 이전에는 뜨거운 물로 감아야 시원하다고 생각했는데 손목에 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미지근한 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하지 않은 것 같아 답답했지만 며칠 지나니 적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손톱으로 긁듯이 감던 것을 손끝 지문 부분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감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게 감겨지지 않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샴푸 사용법이었습니다. 샴푸를 직접 머리에 짜지 않고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두피에 발라주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니 샴푸가 고르게 퍼지고 두피의 자극도 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헹굼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전에는 대충 헹구고 끝냈는데 샴푸 거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헹구고 그 후에도 30초 정도 더 헹궈주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2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수건에 붙어 나오는 머리카락도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머리 감은 후 두피가 따갑거나 붉어지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빗질할 때 빗에 걸리는 머리카락이 현저히 줄었고 베개에서 발견되는 머리카락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두피도 건강한 색으로 돌아왔고 머리카락 자체도 더 튼튼해 보였습니다. 3개월 후에는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마 라인 부분에서 작은 털들이 돋아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분은 올바른 세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머리 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전에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빠질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머리를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지 않나요?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손목에 댔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미지근한 물 손끝 지문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샴푸는 반드시 손에서 거품을 낸 뒤 두피에 발라주세요. 둘째, 60초에서 90초. 부드럽게 문지른 뒤 충분히 헹궈주는 시간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빠짐을 줄이는 첫 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샴푸나 린스에 의존하지만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세포라 되살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피입니다. 두피가 건강해야 새로운 모발이 굵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머리카락 자체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두피 건강은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두피에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배준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6세인 그분은 몇 년 전부터 비듬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머리를 감아도 다음 날이면 하얀 각질이 떨어져서 어깨에 쌓였습니다. 특히 검은 옷을 입으면 비듬이 더 눈에 띄어서 외출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비듬 전용 샴푸를 사용해 봤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강한 세정력의 제품들을 여러 가지 시도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듬이 줄어들고 두피가 깔끔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한 세정제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 두피가 건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감은 후에 두피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고 가려움증도 심해졌습니다. 비듬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지만 두피 전체가 붉어지고 따가워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머리카락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강한 샴푸 때문에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고 윤기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두피가 예민해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염증이 생겼습니다. 모자를 쓰거나 머리를 묶기만 해도 따가워했습니다. 그분은 이때 깨달았습니다. 비듬만 없애려고 하다 보니 정작 두피 건강은 더 나빠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한 세정제가 일시적으로는 비듬을 줄여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두피의 자연스러운 보호막까지 파괴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한 결과 두피의 수분과 유분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문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강한 세정제로 인해 두피가 필요 이상으로 건조해지면 오히려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게 되고 이것이 비듬과 염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료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우선 강한 세정제 사용을 중단하고 순한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정 횟수도 줄여서 두피가 자연스러운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즉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비듬 전용 샴푸를 버리고 아기용 샴푸처럼 순한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매일 감던 머리를 격일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찝찝한 느낌이 들었지만 점차 적응되었습니다. 세정 방법도 바꿨습니다. 강하게 문지르지 않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감았습니다. 헹굼도 충분히 해서 세정제가 두피에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헤어드라이어 사용도 줄이고 자연 건조를 늘렸습니다. 2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피의 붉은기가 빠지고 따가움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려움증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머리카락도 점차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확실한 개선을 느꼈습니다. 비듬이 크게 줄어들었고 두피 색깔도 건강한 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두피가 편안해져서 모자를 쓰거나 머리를 만져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듬은 거의 사라졌고 두피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도 이전보다 굵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두피 환경이 개선되면서 모발의 질도 함께 좋아진 것입니다. 현재 그분은 순한 제품으로 주 3회 정도만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비듬도 재발하지 않았고 두피 건강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두피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두피를 토양처럼 생각하고 기초 환경부터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해결책은 과잉 세정을 피하고 두피의 수분과 유분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피를 토양처럼 생각하고 기초 환경부터 회복시켜야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 23회만 세정하고 땀이 많이 났을 때만 추가로 세정하세요. 그리고 샴푸 후 미온수로 30초 더 헹궈서 잔여물을 최소화하면 두피 환경이 훨씬 개선됩니다. 혹시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가 두피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카페인은 두피 혈류를 개선시키고 모근 세포를 자극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두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여러 연구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방법입니다. 카페인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모근의 영양 공급을 늘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이라 시도해 볼 만합니다. 오도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인 그분은 평생 커피를 즐겨 드셨습니다. 하루에 두세 잔씩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정수리 부분이 눈에 띄게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형광등 아래서 보면 두피가 훤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비슷한 패턴이었기 때문에 유전이라고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을 때마다 신경이 쓰였고 점점 자신감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카페인이 탈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동안 카페인은 몸에 좋지 않다고만 생각했는데 탈모에 도움이 된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던 커피를 조금 더 진하게 내려서 식힌 후 스프레이통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믹스커피가 아닌 원두커피로 진하게 추출해야 카페인 농도가 높다고 해서 원두를 새로 샀습니다. 매일 아침 머리를 감기 15분 전에 식힌 커피를 두피에 뿌리고 손끝으로 마사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부담스러웠지만 머리를 감으면 냄새가 사라져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사지는 5분 정도 부드럽게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계속 실천했습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했습니다. 6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피가 전체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10주 후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수리 부분에 작은 털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솜털 같았지만 점차 굵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머리숱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정수리 라인이 뚜렷해졌다고 할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20대 때처럼 풍성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확실히 나아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현재 그분은 1년 넘게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 냄새도 익숙해졌고 오히려 상쾌한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 회복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사진 찍기를 꺼렸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자를 쓸 필요도 줄어들어서 활동이 더 자유로워졌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분에게 같은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이므로 시도해 볼 만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한 커피를 내려 반드시 완전히 식히고 머리 감기 15분 전에 두피에 뿌려 마사지한 뒤 평소처럼 머리를 감는 것입니다. 실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믹스커피가 아닌 원두로 진하게 추출해야 합니다. 둘째, 매일 1회 자신에게 편한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꾸준함이 모발 회복의 열쇠입니다.
두피는 관리로 좋아졌는데도 머리카락이 푸석하다면 세정 과정에서 모발 자체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샴푸 전 소량의 오일을 발라 보호막을 씌우면 세정력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윤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 자체의 구조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모발이 가늘어지고 수분과 유분이 부족해져서 쉽게 손상됩니다. 특히 샴푸할 때 강한 세정 성분이 모발의 큐티클층을 손상시켜서 더욱 거칠어지게 만듭니다. 서연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9세인 그분은 머리카락 끝이 갈라지고 빗질할 때마다 끊어지는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드라이어를 사용한 후에는 머리카락이 더욱 푸석해져서 스타일링이 어려웠습니다. 그분의 머리카락은 원래 굵고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윤기도 좋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이 거칠어지고 윤기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샴푸나 린스를 바꿔봤습니다. 비싼 제품, 모발 전용 제품 등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헤어샵에서 트리트먼트도 받아봤습니다. 받고 나면 확실히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났지만 몇 번 머리를 감으면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자주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오일을 이용한 홈케어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샴푸 전에 오일을 발라서 모발을 보호한 후 세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일을 바르면 기름져서 깔끔하지 않을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니 소량만 사용하고 샴푸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라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강유나 코코넛 오일 같은 자연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라 안전해 보였습니다. 먼저 미강유부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의 동전 크기 정도의 양을 덜어서 양손으로 비빈 후 머리카락 중간 부분부터 끝까지 발라주었습니다. 두피에는 바르지 않고 모발에만 발랐습니다. 마치 헤어팩을 하는 것처럼 골고루 발라주었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린 후 평소대로 샴푸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일 때문에 샴푸가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의외로 거품도 잘 나고 깔끔하게 씻어졌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헹궈 주었습니다. 한 번 사용한 후에도 확실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살아났습니다. 빗질할 때도 저항이 훨씬 줄어들어서 머리카락이 덜 끊어졌습니다. 건조 후에도 푸석함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3주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머릿결이 전체적으로 매끄러워졌고 갈라진 끝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머리카락에 자연스러운 윤기가 돌아와서 건강해 보였습니다. 다양한 오일도 시도해 봤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향이 좋았고 아르간 오일은 흡수가 빨랐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른 오일을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갔습니다. 겨울에는 좀 더 진한 오일을, 여름에는 가벼운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머리카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푸석하고 거친 상태에서 부드럽고 윤기 나는 상태로 변했습니다. 드라이어를 사용해도 크게 손상되지 않았고 스타일링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현재 그분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오일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고 머리카락 상태에 따라 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경제적이라고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모발 손상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해결책은 두피가 아닌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 오일을 얇게 바르는 것입니다. 미강유나 코코넛 오일이 특히 성숙한 모발에 적합합니다.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바닥에서 오일을 따뜻하게 문질러 모발에 빗질하듯 발라주세요. 둘째, 10분에서 15분 후 평소대로 샴푸하되 린스는 모발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루틴이 머릿결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머리카락은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식기 재질이 모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부 경험담에서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그릇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거나 미세한 화학 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개인차도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모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개선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선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5세인 그분은 평생 스테인리스 그릇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가볍고 깨지지 않아서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두피가 자주 붉어지고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많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리 방법들을 시도해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다른 원인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활 전반을 점검해 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식습관을 되돌아보니 나트륨 섭취가 과도한 것 같았습니다. 젓갈류, 장아찌, 국물 요리를 자주 드셨는데 이런 식품들이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두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잘 먹지 않게 되었는데 머리카락은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발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식기 재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과학적 근거는 없었지만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재질을 사용해 보자는 마음으로 도자기와 유리 그릇으로 바꿔봤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았고 음식 맛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단도 점차 개선해 갔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늘렸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 생선과 계란, 콩류를 의식적으로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자주 섭취했습니다. 물을 마시는 양도 늘렸습니다. 이전에는 하루에 서너 잔 정도만 마셨는데 의식적으로 늘려서 하루 68잔 정도 마시도록 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혈액순환과 신진대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한 달 후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두피에 붉은 기가 빠지고 가려움증이 줄어들었습니다. 머리카락 빠지는 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피와 모발 상태가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더욱 확실한 개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이 이전보다 굵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에 자연스러운 윤기가 돌아와서 전체적으로 젊어 보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식기 재질 때문인지 식단 개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분명했습니다. 현재 그분은 이런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와 유리 그릇 사용,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을 일상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해결책은 식기 재질과 식습관을 동시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같은 모발 친화 음식을 늘리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뜨거운 음식은 도자기나 유리 그릇에 담아 나무 수저와 함께 드셔보세요. 둘째, 일주일 중 최소 2일은 등푸른 생선과 해조류, 계란 같은 음식으로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가 모발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리 감는 습관부터 두피 관리, 커피를 활용한 관리법, 오일 코팅, 그리고 생활 속 작은 선택까지 모두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머리카락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모는 유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속 습관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모든 방법이 모든 분에게 같은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울 앞에서 한숨 쉬던 순간 대신 작은 희망을 되찾는 날이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겠습니다.